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쓰겠다니요? 내 재산 내 마음대로 못 쓰겠니? 너희한테 1원도 안 남기고 다 쓸 거야. 어머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프신데 치료비도 있고. 지연아, 네 엄마 아빠한테는 재산 다 물려받을 거면서 왜 내 걸 자꾸 신경 쓰는 거야? 어머니,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정말 너무하십니다. 재연아, 네가 판단해봐. 엄마가 이상한 거야? 아니면 니네가 욕심 부리는 거야? 어머니, 이건 욕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그럼 내가 왜 지금까지 병원에 혼자 다녀야 했는지 설명해봐. 바빠서 한 번도 같이 가준 적 없잖아. 그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됐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둘 다 듣고 있지? 내가 평생 모은 재산 1원도 남기지 않을 거니까 기대하지 마. 안녕하세요. 저는 67세 김명자입니다. 저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67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 여사님, 폐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얼마나 남았죠, 선생님?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봐도 1년에서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오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항암 치료는 쉽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우리 재현이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온 아이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현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늘요? 아, 죄송한데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병을 당장 알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미안하구나. 다음에 보자. 네, 어머니. 다음에 꼭 식사해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저는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 그동안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제 남은 시간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가 38살 때였습니다. 당시 재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딸 수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이모,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적금도 얼마 없는데. 걱정 말아라. 네가 꼭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아이들도 있잖아. 친척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수진아.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 시장 안에 분식집 자리가 나왔대요. 보증금이 적어서 시작하기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미영의 조언으로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가게를 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집안일과 아이들 숙제 봐주기로 바빴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예쁜 옷 안 입고 항상 피곤해 보여요? 엄마가 우리 학원비 벌려고 열심히 일하시니까 그래. 너도 이제 투정 부리지 마. 재현이가 어린 동생을 타이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 장사 어때요? 아이들 교육비 감당하기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버텨야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제 꿈이에요.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며 제 꿈을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 꿈이라곤 아이들의 성공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행복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엄마, 나 경영학과 합격했어. 수진아, 너도 대학교 합격했다며? 우리 아들 딸 장하다. 아이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저희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재현이의 대기업 취업을 위한 지원, 수진이의 유학. 저는 제 모든 것을 아이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설날 명절이 다가왔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난 명절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해외 출장이 있다며 오지 않았고, 해외에 사는 딸 수진이는 비행기 티켓이 비싸다는 핑계로 연락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아들 가족이라도 만날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재현아, 이번 설날에는 집에 올 거지? 어머니, 제가 이번에 중요한 해외 바이어와 미팅이 잡혔어요. 미안해요. 또 그렇구나. 명절인데.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지연이도 회사 행사가 있대요. 전화를 끊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차례상을 차리고 혼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서 승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명절에 못 뵙게 돼서 죄송해요. 괜찮아. 바쁜 거 알아. 너희 건강이나 챙기렴. 다음에 시간 날 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며느리 지연이와의 통화도 짧게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도 자주 찾아왔는데 요즘은 친정에만 자주 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누군가 흘린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김 여사, 네 며느리 친정은 부자라며? 그러니까 시댁은 안 찾아가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다들 바빠서 그럴 거예요. 친구의 말을 부정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친정은 강남에 큰 아파트가 있고 사업도 크게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그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어머니, 그러고 보니 이번 주말에 장모님 생신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사부인도 바쁘실 텐데 내가 가면 불편할 거야. 어머님도 오시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따로 인사드릴게. 너희끼리 잘 다녀와. 사실 며느리의 친정에 가는 것은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초라하게 느껴졌고 사부인의 화려한 옷차림과 집안 살림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 감기가 심하시네요. 집에 누가 간병해 주시는 분 없으세요? 혼자 살아서요, 선생님. 이런 상태로는 혼자 지내기 어려우실 텐데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갑자기 심해진 감기로 병원에 갔을 때 의사의 말에 주저하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재현아, 엄마가 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어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 그래. 미안하다.
결국 며느리에게 연락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제안일 수 있지만 제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전문 간병인 서비스가 좋다던데 제가 알아볼까요? 됐어. 내가 알아볼게. 아니면 입원하시는 것 어떠세요? 보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자녀들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내주기를 바랐던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진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옆자리에 앉은 70대 여성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여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있어 보였지만 제가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녀들 병원에 데려다 주시나요? 아니요. 다들 바빠서 택시 타고 혼자 다닙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인데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 있다고 바쁘대요. 강여사님의 말씀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자녀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이야기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강남 아파트랑 예금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렇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셨는데도요? 오히려 그 뒤로 더 안 찾아와요. 이제 줄 게 없으니까 관심도 없나 봐요. 강여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종종 재산을 미리 나눠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주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는 건 부모로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오는 건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여사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단지 제가 가진 것 때문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은 미뤄왔거든요. 저도 그래요. 항상 아이들 먼저였죠. 이제라도 당신 인생 살아요. 나이 들어 후회하지 말고.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강여사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도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 꿈은 항상 뒤로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볼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내 제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여사님과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존엄성과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갑자기 할 말이 있어서.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엄마?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잘 살아. 수진이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제 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실 옷장 맨 위 칸에서 오래된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으로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두는 곳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천천히 서류들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제 인생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30년 전 문서네. 엄마, 뭐 하고 있어요? 갑자기 들려온 전화기 너머 수진이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전화라 시차 때문에 이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옛날 서류 좀 정리하고 있어.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통장 잔고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예금으로만 2억 정도, 그리고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의 시세는 약 3억 원 정도로 총 5억 원 가까이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면 저에게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슨 생각하세요? 수진아, 엄마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니? 수진이의 말을 가로막고 문득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재산 이야기를 자녀들과 구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파트랑 예금 합치면 꽤 되지 않을까요? 딸의 답변에서 어떤 계산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강 여사님과 나눈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고 홀대받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 꽤 되지. 근데 엄마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았던 리스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적어내려가면서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암 진단으로 절망에 빠졌던 저에게 이 리스트는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아보자. 소리내어 말하고 나니 결심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남은 생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1원도 남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걸지 않았을 시간이었지만 제 결정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금 출근 준비 중인데?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가족 모임 하나 하려고. 이번 주말요? 제가 골프 약속이 있는데. 무슨 일이신데요? 아들의 머뭇거리는 목소리에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며 물러났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취소하고 와주면 좋겠다. 통화를 마치고 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수진이는 화상통화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저는 다시 버킷리스트를 꺼내 더 많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평생 꿈꿔왔지만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짐했습니다. 암 투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결심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드디어 가족회의를 위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말 오후 거실 테이블에는 정갈하게 차린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이와 지연이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고 노트북으로는 수진이가 화상통화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모이자고 하셔서.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갈 시간이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아, 지연아, 그리고 수진아. 엄마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었어. 병원이요? 많이 아프셨어요? 암이래. 폐암.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서 충격과 걱정이 읽혔습니다. 수진이는 화면을 통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큰 병원으로 옮기셔야죠. 엄마,
제가 당장 한국으로 갈게요. 어떻게 치료는? 자녀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걱정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지만 제가 오늘 모이자고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병 때문만이 아니야.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재산 목록과 버킷리스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정했어. 남은 시간 동안 내 인생을 살기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모은 재산 5억 원 정도를 너희에게 남기지 않고 나를 위해 쓰기로 했어. 그 말에 자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재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 돈은 어머니 치료비로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치료비는 따로 마련했어. 남은 건 내가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데 쓸 거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걸. 자녀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미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좀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니,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 30년 넘게 생각한 거야. 재현이는 회사에서 배운 투자 전략을 언급하며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 결정을 번복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우선이죠. 며느리 지연이의 말은 겉으로는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제 결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들 내 말 잘 들어. 난 1원도 남기지 않고 떠날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그 말에 수진이가 화상통화 화면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현이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지연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돈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 하지만 난 너희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남기고 싶어. 더 중요한 거요? 그래, 엄마의 삶을 통해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어. 인생은 끝까지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걸.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의 반대와 설득이 있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함을 알게 되자 점차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가끔은 저희 의견도 들어주세요. 우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알아. 하지만 이건 내 삶에 관한 결정이야. 너희도 존중해 주길 바랄게. 가족회의를 마치고 자녀들이 돌아간 후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생각에 묘한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시작이야, 나의 진짜 인생. 그날 밤 저는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제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게 해야지. 창밖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족회의 후 일주일이 지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를 팔겠다는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남편과의 추억, 아이들이 자라난 흔적들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감히 정리할 때였습니다. 김 여사님, 이 동네 아파트가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3억 2천은 무난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파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사는 어디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중개사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암 진단과 제 결심을 굳이 낯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작은 전세로 옮길 생각입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보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나왔고 문득 그들이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미 부동산에 의뢰했어. 저희 집 근처로 오시면 어떨까요? 회사 옆에 좋은 아파트 있는데. 재현이의 전화를 받고 예상했던 반응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들은 제가 결정을 번복하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고맙지만 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거야.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보세요. 그 나이에 갑자기 환경을 바꾸시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결정했어.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요리 학원도 다닐 거야. 요리 학원이요? 갑자기 왜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거야.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2주 후 저는 동네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지연아. 내가 원하는 곳이야. 며느리가 놀러와서 집안을 둘러보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박한 집에서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가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사부인이 왜? 내가 살 집인데.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제 선택에 대한 의구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제 행복이 중요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저는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요리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전문 요리사가 될 생각은 없었지만 항상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학원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입 회원이신가요? 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앉으세요. 요리학원에는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은퇴 후 취미생활을 즐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저도 60대 후반인데 이제야 제 취미를 찾았어요.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아왔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요. 다른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같은 세대의 여성들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저는 도자기 공예 수업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암 진단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매일 새로운 걸 배우니까 재밌어.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재현이가 갑자기 집을 방문해 놀랐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결정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제 모습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항암 치료는 계획대로 받고 있어. 제가 병원에 같이 가드릴게요. 아들의 제안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고맙지만 난 혼자서도 잘 알 수 있어. 너는 회사 일에 집중해. 재현이가 돌아간 후 전화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요리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만든 채팅방이었습니다. 주말에 함께 전시회를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병과 싸우는 중이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요리학원과 도자기 수업을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제대로 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첫 번째로 적었던 제주도 올레길 걷기를 실행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 거다. 어머니, 갑자기 여행이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걱정 마.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 무리만 안 하면 된대.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동반 없이 혼자 여행을 간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가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행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 여행 동호회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동호회? 아들의 놀란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요리학원에서 알게 된 친구가 시니어 여행 동호회를 소개해줬고 1달 전부터 가입해 활동해 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 우리 같은 노인들도 즐길 거 많아. 어머니, 노인이라니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준비를 하면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레길 정보를 찾아보고 여행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돈을 제 즐거움을 위해 쓰는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어머님, 제주도 가신다고 들었어요. 비싼 호텔 예약하셨어요? 아니, 게스트하우스야. 동호회에서 단체로 잡았어. 게스트하우스요? 그런 데서 주무시면 불편하실 텐데. 며느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연이는 항상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했고 제가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경험도 하고 싶고 동호회 사람들이랑 함께 지내야 더 재밌잖아. 그래도 편안한 데서 주무셔야. 지연아, 엄마는 평생 불편함을 참으며 살아왔어. 이제는 불편함도 하나의 경험이라 생각하려고 해.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 변화가 그녀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공항에서 동호회 회원 6명과 만났습니다. 모두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었고 저처럼 늦게 여행을 시작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 여사님, 첫 여행이시라고요? 정말 기대되겠네요. 네,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예요. 동호회 회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순간 마치 제 인생도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 첫날은 가벼운 올레길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검은 현무암,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김 여사님, 사진 한 장 찍어 드릴게요. 저기 서 보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만 담긴 여행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가족 사진을 찍었고, 저는 카메라 뒤에 있거나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제야 이런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왜 평생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않았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 와봤을 때 그랬어요.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동호회 회원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마당에서 회원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저처럼 인생의 후반부에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 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먼저 떠나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평생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서야 진짜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김 여사님처럼 암 진단을 받고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죠. 다른 회원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저희 세대 여성들의 공통된 이야기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늦게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처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아침부터 전화해서 죄송해요. 아, 재현아. 나 지금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 보고 있어. 벌써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응, 아주 좋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평생 놓치고 살았다니. 일출을 배경으로 통화를 하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저도 함께 가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 다음에는 우리 가족 다 같이 와보자. 통화를 끊고 다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도 가족과의 관계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모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구나.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쳐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와 행복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재현이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 가족이 갑자기 방문한다고 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어머니, 내일 애들 데리고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 갑자기 웬일이니? 그동안 너무 바빴는데 이제 좀 시간을 내려고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 후 더 서먹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찾아오겠다니 의외였습니다. 좋지. 손주들 보고 싶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저희가 음식 사갈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랜만에 손주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간단한 간식거리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사기 위해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현이와 지연이 그리고 초등학생인 손자 민준이와 유치원생인 손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준이 서연이 왔구나. 많이 컸네. 할머니 집 작아졌어요. 그래, 할머니가 작은 집으로 이사 왔어. 손주들의 순수한 반응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곧 집 안을 뛰어다니며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와 지연이는 조금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과일 좀 사왔어요. 고마워. 너희도 차 한잔 할래? 거실 테이블에 과일과 차를 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손주들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지내. 항암 치료는 계속하고 있고. 많이 힘드시죠? 지연이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힘든 것은 사실이었지만 요즘은 새로운 활력으로 견딜만 했습니다. 괜찮아. 요리 학원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어. 아들 부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렇게 활기차게 지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민준이가 선반 위에 놓인 제가 도자기 수업에서 만든 작은 화병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도자기 만드는 법 배워서 만든 거야. 와, 진짜 예뻐요. 저도 만들고 싶어요. 손자의 순수한 반응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교류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에 할머니랑 같이 만들어 볼래? 도자기 선생님이 아이들도 할 수 있대. 네, 꼭 같이 해요. 오랜만에 집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하며 문득 이런 시간이 진정한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현아, 회사는 어때? 요즘도 많이 바빠? 네. 사실 최근에 부서를 옮겼어요. 부서를? 왜? 승진 때문에. 아니요. 워라벨이 좀 더 나은 부서로요. 아들의 말에 놀라웠습니다. 항상 승진과 성공만 생각하던 재현이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부서를 옮겼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래? 잘했어.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 어머니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재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결정이 아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동네 가까운 식당이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오랜만이라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제 방 보여드릴게요. 그래, 서연이. 할머니가 꼭 갈게. 어머니,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요. 지연이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저를 초대하는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지. 꼭 갈게. 그날 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조용한 집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이후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진실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돈이나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애정으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재산을 포기하니 더 소중한 걸 얻게 됐네.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된 지 2달째 몸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극심한 피로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한 활기찬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은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네요, 선생님. 항암 치료 중에 무리하게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충분히 쉬셔야 해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넘기며 의사는 제게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쉬어야겠네요. 그래도 마음가짐은 정말 좋으세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정신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김 여사님은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시네요. 의사의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얻은 활력이 치료 과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길가 벤치에 잠시 앉아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잠시 좀 쉬려고요. 지나가던 행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기운을 차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누웠을 때 문득 오늘 있었던 암 환자 자조 모임이 생각났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오늘 모임에 안 오셔서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자조 모임의 한 회원으로부터 온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작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렸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라고. 전화기 화면에 손녀 서연이가 보낸 그림이 떴습니다. 꽃밭에서 웃고 있는 저희 모습을 그린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이 그림 덕분에 더 빨리 나을 것 같아. 약속했으니까 빨리 나아야 해요. 도자기 같이 만들기로 했잖아요. 손녀의 순수한 응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손주들과 이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지 못했는데 요즘은 자주 연락하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재현이가 갑자기 퇴근 후 들렀습니다. 손에는 영양제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병원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힘드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해줬니? 모임에서 어머니 아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해 주셨어요. 제가 연락처를 드렸거든요. 아들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작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아들이 이제는 제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재현아. 요즘 좀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주말에 와서 집안일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아직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독립심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사했습니다. 항암 치료가 진행될수록 몸은 점점 더 약해졌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라는 회복세를 보이며 예상보다 치료 효과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암세포가 예상보다 많이 줄었어요. 정말요? 그럼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대로 계속 치료를 잘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의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1년에서 2년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이제는 더 오래 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모임에서 만난 회원들과 함께 작은 그룹을 만들어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제는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햇빛이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좋네요. 저도 그래요. 날씨가 우리 기분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모임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치료의 고통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딸 결혼식에 참석하는 게 목표예요. 내년 봄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저는 손자 초등학교 입학식에 꼭 가보고 싶어요. 저는 김 여사님처럼 여행을 다니고 싶어요. 아직 많은 곳을 못 가봤거든요. 각자의 소망을 나누는 시간은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 버킷리스트를 공유하며 다른 분들도 도전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어느 날 딸 수진이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제 건강 상태를 듣고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곁에서 돌봐드렸을 텐데. 괜찮아, 수진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네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엄마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힘들다고, 외롭다고 하셨는데. 딸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자녀들에게 의존하고 제 희생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 엄마도 많이 변했어. 이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게 됐어. 그 변화가 엄마에게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엄마.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그녀의 생활, 그녀의 꿈과 고민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사실 처음에는 엄마가 재산을 다 쓰겠다고 했을 때 섭섭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정말, 엄마는 너희를 위한 결정이기도 했어. 네, 이제 알아요. 엄마가 우리에게 진짜 물려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지혜였던 거죠.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 결정을 이해해주는 자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가 저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요리라며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엄마, 요리학원에서 배우신 것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한국 음식은 아직 잘 못하거든요. 그래, 다음에 같이 만들어 보자. 엄마가 배운 김치찌개 비법이 있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동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부모는 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치료의 고통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삶의 활력을 느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진정성을 찾아가고 자조 모임을 통해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매일 작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구나. 매일 밤 일기를 쓰며 그날의 감사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싸움 덕분에 오히려 제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래된 분식집 근처를 지나가다 문득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이곳에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하루 종일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그 시절에 분주했던 순간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재현아.
옛날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여기가 어머니가 분식집 하시던 곳 맞죠? 아들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재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요즘은 종종 제게 찾아오곤 했지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니네 둘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거리를 함께 걸으며 예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현이는 어릴 때 이곳에서 숙제를 하며 저를 기다렸던 기억, 동생 수진이와 장난치다 야단 맞았던 추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준 것이 의외였습니다. 마침 좋은 생각이 있는데 잠깐 같이 갈래? 네? 어디로요? 지금 바로 알게 될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길 건너편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향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모이는 곳으로 제가 요리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네, 선주 선생님. 오늘은 특별히 제 아들도 데리고 왔어요. 센터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들도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몇 번 만났을 뿐인데 벌써 정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어요? 선생님, 지난번 떡볶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에게 할머니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밥 만드는 법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선생님 아들이야. 안녕하세요, 애들아. 저는 재현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재료들을 꺼내며 김밥 만드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분식집에서 하루에 수백 개씩 말던 솜씨는 아직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무지와 햄을 넣고 김 끝에 밥알을 조금 발라서 부치면 돼. 와,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저희 김밥 말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준비된 자리에서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재료가 삐져나오고 어떤 아이는 김이 찢어지기도 했지만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이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네요. 그래? 이제 와서 요리 실력이라도 써먹으니 기분이 좋네. 활동이 끝난 후 선생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매주 2번씩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이들이 요리 시간을 정말 기다린답니다. 제가 오히려 더 행복해요. 이 아이들을 보면 옛날 우리 아이들 생각도 나고. 센터에서 나와 재현이와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같이 봉사해도 될까요? 뭐라고? 너 회사 일 바쁘잖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제안에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항상 일과 승진에만 신경 쓰던 아들이 이런 제안을 하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좋지. 아이들이 좋아할 거야. 그날 이후로 재현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아이들을 위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지식을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들도 점차 아이들과 친해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 봉사활동이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점에서? 돈이나 승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더 큰 보람이더라고요. 아들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에도 회사 일에 매달렸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봉사활동도 하는 등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통장으로 후원금도 보냈어요. 매달 조금씩 보낼게요. 고마워, 재현아.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평생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겠다는 결정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더 큰 재산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찾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저희 건강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완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암세포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어 병원에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스스로 선택한 행복한 삶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았습니다. 김 여사님, 정말 놀랍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도 놀랐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규칙적인 생활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시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 집에서, 때로는 재현이네 집에서, 그리고 한국에 잠시 들어온 수진이가 있을 때는 호텔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좋아졌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 지연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요즘은 지연이도 많이 달라져서 종종 제게 전화도 하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간장게장이요. 정말. 어디서 배웠니? 어머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로 연습했죠. 맛있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며느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 요리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제게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제가 분식집을 운영했던 경험과 요리학원에서 배운 기술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사부인도 간장게장 잘 담그시나? 저희 엄마는 양식을 더 잘하세요. 한식은 제가 이제 어머님께 배워서 가르쳐 드리려고요. 지연이의 대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자신의 친정엄마를 높이고 저를 낮추는 듯한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들이 모여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화상통화로 수진이도 함께했습니다. 해외에 있지만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엄마, 병원 결과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는 건강해. 다음 달에 한국 갈 계획이에요. 그때 꼭 뵐게요. 딸의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도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할머니가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렸어요. 고마워, 우리 서연이. 정말 예쁘게 그렸네. 손녀가 그린 그림은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각자 웃고 있는 얼굴이 천진난만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재현이가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최근에 큰 결정을 했어요. 무슨 결정? 회사에서 승진 제안이 왔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뭐라고? 왜?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승진을 위해 달려온 아들이 승진을 거절했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해외 지점으로 발령이 나는 자리였거든요. 가족과 떨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네가 꿈꿔온 승진을 포기한 거야? 네. 어머니의 결정이 저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어머니가 재산보다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신 것처럼 저도 승진보다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들의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결정이 아들의 인생에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랬구나. 엄마는 그저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결정이 저희에게는 큰 가르침이 됐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용기와 지혜 덕분에 저희도 변할 수 있었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산을 다 쓰겠다는 결정으로 인해 오히려 가족 관계는 더 깊어졌고 제 삶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강원도 설악산이었습니다. 암 진단 이후 한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는 것이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 이미 제주도, 경주, 통영 등을 다녀왔고 이번이 4번째 여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알았어, 걱정 마.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니까 괜찮을 거야.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보내주세요. 아들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 독립심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여행 동호회 회원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시작한 여행 동호회 활동은 이제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여행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년 전, 1원도 안 남긴다. 라는 결정을 했을 때는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자녀들에게 남기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보여준 용기와 삶의 지혜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은 어쩌면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진 유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구나.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이 얼마든지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는 날이 온다 해도 후회 없이 웃으며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할까요? 여러분. 김 여사님이 정해주세요. 어디든 따라갈게요. 함께 여행하는 동료들과 웃으며 다음 목적지를 계획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1원도 남기지 않을지라도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으니까요. 인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았던 저는 암 진단이라는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제 삶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1원도 안 남긴다. 라는 결정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물질적 재산보다 값진 것은 스스로의 행복과 존엄성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유대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 때로는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